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한프로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예정돼 있던 거고요. 2022년 6월 16일 날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내용과 병행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주 단위 DSR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DSR 개념만 한 번 더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시면 DSR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DSR은 이런 겁니다. 내 소득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내가 신용대출이 2천만 원 있다고 치죠. 4%짜리 신용대출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내 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이 신용대출 2천만 원, 금리 4%짜리 신용대출, 물론 약정기간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5년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DSR은 9.6% 정도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 계산한 금액이 연 부담 금액이 4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DSR은 9.6%가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1억을 받는다고 치죠. 자, 1억을 받을 때 약정기간을 40년짜리로 해서 거치기간 없이 금리가 4%짜리를 받는다고 치죠. 1억을 받았을 때 약정기간 40년으로 금리 4%로 받으면 연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1년 동안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 다 계산을 해봤더니 합이 9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게 내 소득 대비 차지하는 게 약 19.6% 정도 됩니다. 이게 DSR입니다. DTI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DSR에 관련된 내용, 즉 3단계가 이제 시행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의 개념은 살펴봤는데 여기서 차주 단위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이 3단계가 중요한 거죠. 2022년 6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촬영하고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2022년 6월인데요. 오늘 현재는 이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의 적용 대상은 이렇습니다. 모든 규제지역 안에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신용대출이 됐던 모든 대출, 새로 신청하는 신규 대출의 합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요. 1단계, 2단계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모든 대출을 내가 새로 신청하는 대출을 포함해서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총합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차주 단위 DSR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요.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50% 이내로 맞춰야만 신규 대출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전 케이스인데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내가 신용대출이 2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1억 5천을 받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금액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신용대출이 제가 1억이 있다고 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신규로 받는다고 치죠. 이렇게 했을 때 총 대출의 합이 2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2022년 7월 이전에는 차주 단위 DSR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규제지역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은요.
주택가격도 6억 이하고 신용대출도 1억까지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차주 단위 DSR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이전에는 이런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신청해서 1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3단계로 돌입하게 되면은요,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50% 맞추게 돼 있죠. 똑같은 경우지만 이 사람이 2022년 7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차주 단위 DSR에 해당이 되게 돼서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줄이든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든 금액을 줄여서 DSR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맞춰야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DSR을 40% 이내로 맞춰야 되니까 약 한 18% 이상, 19% 정도, 18% 이상 줄여야 되네요. 뭐 그러면 약 한 3분의 1 정도? 7천만 원 정도. 조금 더 줄여야 되네요. 6천만 원 정도. 네, 6천만 원, 신용대출을 6천만 원 정도로 줄이게 되면 DSR이 40%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죠. 만약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그래도 신용대출을 조금 줄여서 약 한 8천만 원 정도로 줄이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신용대출을 조금 줄이는 것이 더 편하겠죠. 자, 이 차주 단위 DSR, 이 DSR이 무조건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출은 DSR을 산정하는데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는 DSR 산정이 제외되고요.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DSR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생계 관련 대출, 서민금융상품,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상용차 금융, 할부 리스 및 단기 카드 대출, 이런 것도 예외가 되네요. 기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긴급 생계자금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DSR이 안 맞는데 내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내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활자금으로 필요해서 생활안정자금, 가계자금 대출로 1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DSR이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출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최근 이번에 또 나온 내용이 그 금액도 1억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해주겠다. 1억 5천까지 DSR이 안 맞아도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다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케이스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이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 안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승인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별도로 심사해서 봐서 해줄 만하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DSR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차주 단위 DSR을 오버하는데도 해준다? 실제로는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걸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조금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에도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일 발표된 내용 중에 DSR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DSR 산정할 때 그 상환 능력을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급여가 올라갈 거니까 장래소득을 좀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인정해 주는 폭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장래소득 환산을 적용해 주는 것은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이런 분들은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4대 보험되는 직장을 다녀서 건강보험 자격증 실상에 직장이 딱 찍히는 사람들,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입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얼마나 해당이 되느냐? 20대 초반 기준으로 기존에 38.1%였는데 이제 51.6%까지 확대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연봉이 1억이었다. 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요. 1억이었다 하면은 인정해주는 건 1억 3,800이었는데 이제 1억 5,10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DSR 계산할 때 자기가 근로소득자면 요 환산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본인이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되면 가급적이면은 금융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실제로 전산을 돌려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계산은. 사례가 있는데요. 굳이 보진 않겠고요. 그냥 소득을 더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DSR을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는 물론 대출을 더 많이 못 받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패닉에 빠져가지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만, 대출을 더 받게 해주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 발표안을 보면 앞으로 공급도 더 늘릴 계획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지만 현재로서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런 내용이 포커싱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하도 심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예요. 주택 가격이 좀 더 조정이 되던가 아니면 공급을 늘려주던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을 좀 더 빨리 젊은 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프로의 쓸데없는 참견이었고요. 그리고 DSR 관련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는 부분을 조금 개선해가지고 소득 범위의 제한을 좀 이제 폐지하고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DSR로만 관리하는 걸로 이제 일어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기존에 이제 신용대출 한도에 막혀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분들은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DSR이 오버되더라도 긴급 생계 용도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억 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가 가능했는데 이걸 1억 5천까지 확대하겠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1년에 1억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곧 2억으로 완화합니다. 이제 3분기부터 시행한다고 확정이 돼 있고요. 정확한 공지는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1억 5천까지 받을 때는 DSR이 오버돼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심이 금융기관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DSR이 오버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기존에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실제로 해주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요번을 계기로 아마 그런 DSR이 오버돼도 좀 취급해주는 사례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생계 용도라고 하니까 과연 이 긴급생계 용도를 어떻게 구분해서 입증할 것이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 금융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냥 DSR 오버돼도 만약 다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 담당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곳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기존처럼 아예 그냥 취급하지 않는 보수적인 운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 DSR 관련해서 장래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 연령 제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있네요. 일단 대상자가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요. 네,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만 해당이 된다. 네, 차주단위 DSR 3단계 적용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죠. 그런데 이 7월 1일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월 달에 여기 보면 있는데요. 6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다 건네줬다면 7월 이전, 그러니까 3단계 이전인 2단계를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6월 30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한 것도 공고 시점에 차주단위 DSR, 그러니까 현재라면 만약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매매가 아니라 일반 자기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언제 신청, 그냥 금융기관에 대출을 언제 신청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다.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6월 30일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요. 보금자리로는 DSR 적용하지 않고 DTI만 적용 중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보금자리로뿐만 아니죠. 디딤돌 대출도 그렇죠. 적격 대출은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TI는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가할 지역은 포함되는 거죠. 50%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60%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최장 만기 기간을 50년짜리 상품까지 이제 확대하는 내용하고 최증식 상환 방식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3단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DSR 계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DSR 계산기로 본인이 혼자 계산해 봐도 됩니다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위해서 본인이 계산해 보는 건 좋지만 이제 실제 정말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금융기관이든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조회하고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만약 DSR이 초과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DSR은 약간 테트리스 같거든요. 이렇게 짜맞추면 안 될 것도 되기도 하고 될 것도 안 되기도 하고 소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렇게 쓰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DSR이 약간 오버되는 경우 또는 뭐 어쨌든 DSR이 오버되는 경우는 짜맞추기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까지 완화안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